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물놀이 계획 많이들 세우실 텐데요. 이맘때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물이나 이물질이 귀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웨이도염과 열, 그리고 진물이 나는 중이염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름철에는 계절 특성상 습도가 높고 샤워를 자주 하게 돼서 귀 질환에 노출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는 여름철 귀 건강을 위협하는 웨이도염과 중이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는 소리를 분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사람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이 되는데 소리가 귀에 전달되면 귓바퀴를 통해 음파가 모이고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에 전달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고 습한 장마철 날씨와 함께 잦은 물놀이로 인해 귀 속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귓바퀴에서 고막에 이르는 길인 웨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웨이도염과 귀 안쪽 고막에서 달팽이관에 이르는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이 대표적인 귀 질환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2대 귀 질환, 웨이도염과 중이염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할 귀 질환의 모든 것.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한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 특히 귀 질환을 주의해야 할 시기인데요. 요맘때 잘 발생하는 귀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름철에 잘 발병하는 귀 질환은요. 샤워나 물놀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웨이도염이나 고막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웨이도염 같은 경우에는 간지럽거나 진물이 나거나 먹먹하거나 잘 안 들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웨이도가 귀 바깥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웨이도염이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웨이도염 같은 경우에는 바깥 귀에서 고막 전까지 바깥에 있는 귀를 의미하고요. 네네. 여기서 생기는 염증들을 다 통칭해서 웨이도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선이라든가 피부염처럼 피부염 자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각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물놀이 후에 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놀이 후에 물이 지저분해서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놀이 후에 이제 면봉을 쓰거나 귀가 먹먹해지니까 귀를 파거나 아니면 손으로 후벼서 상처가 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염증이 발생해서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웨이도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중이염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도 좀 여쭤볼게요. 중이염은 어떤 질환이죠? 아까 웨이도염은 바깥쪽 귀에 생기는 염증을 웨이도염이라고 하는데 네네.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간귀에 생기는 염증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중간귀는 어딘가요? 고막부터 내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곳 전까지를 중간귀라고 하고요. 여기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고름이나 물이 차는 것을 이제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먹먹하고 귀가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귀가 보내는 이상 신호인 만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귀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급성 중이염과 웨이도염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 3명 중 1명이 웨이도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여름철 흔한 질환. 특히 7에서 9월 웨이도염 환자 수는 1년 전체의 48%를 차지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진료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웨이도염과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웨이도염이 발전해서 중이염이 된다고도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고막염이 심해져서 고막에 구멍이 나거나 해서 염증이 안쪽으로 파급되면 중이염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드물고
중이염 자체가 생기거나 코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 아이들에게 이 중이염 정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을 부모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떤 증상들로 나타날까요? 급성 중이염의 경우는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귀를 부여잡고 자지러지게 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TV 볼륨을 자꾸 키우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와가지고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환 원장과 함께 웨이도염과 중이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워낙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정말 많은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 정보인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비염이 심해지면 중이염이 생긴다. 요거 앞서서 중이염 원인 말씀하실 때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래서 코가 안 좋으면 이관이라 그래서 코랑 귀랑 연결된 관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방치하면 청력에 손상이 생긴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방치하게 되면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를 방치하게 되면 만성 중이염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영구적 청력 손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단순히 이게 괜찮다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청력 손실 없이 회복이 되는데요. 극히 드문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니까 방치하면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귀지는 자주 없애주는 게 좋다. 사실은 청결하게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오해군요. 예, 귀지는 이제 귀지 자체에 라이소자임이라고 그 살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있고 귀지 자체가 약산성을 띠는데 사람 귀는 약산성을 띄어야지 염증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귀지가 보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하는 건 좋지 않고 물론 이제 물귀지라든가 이렇게 떡귀지라 그래서 뭉치는 귀지가 생기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제거를 해야겠지만 직접 제거하다가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여름철 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들 만나서 어떻게 치료받고 계시는지 살펴본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귀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 어떻게 병원 내원하게 되셨어요? 귀가 먹먹하고 맥히고 안 들리고 좀 통증은 없으셨고요. 통증은 없었어요. 그런 증상이 혹시 얼마 전부터 느끼셨어요? 한 열흘 전 집사람에게 이제 귀지를 좀 파달라. 그런데도 이제 안 돼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혹은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귀지로 파거나 그 하면은 안 되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와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귀에 계속된 자극으로 염증이 생긴 환자. 청력 문제도 체크해 보는데요. 귀에 넣는 물약, 안약처럼 넣는 물약을 넣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병원에 와서 자주 소독과 처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항생제나 소염제를 먹기도 합니다. 급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소염제나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귀 내시경을 사용해 귀 속 염증을 먼저 진찰한 다음 웨이도염 치료를 위해 귀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치료와 함께 귀를 건조하게 하는 등 평소 생활에서 웨이도염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면봉 같은 거 쓰시지 말고요. 어차피 샤워할 때 머리도 말리시잖아요. 귀를 드라이기나 선풍기로 말리시면 좋아요. 웨이도염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되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웨이도염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성 중이염의 같은 경우는 수술이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이 있고 거의 대부분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염증이 차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측두근이라 그래서 이렇게 씹을 때 옆으로 만져지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나 연골막을 이용해서 인조 고막을 만들어서 환자분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사실 이 소리를 듣는 굉장히 예민한 귀관이 이 귀인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사실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또 병원을 안 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먼저 웨이도염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웨이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안쪽으로 염증이 파급되고 웨이도 그 바깥의 입구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쪽에 더 염증이 쌓이게 되고 그게 청력 손실이나 딱딱한 귀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아프게 되고 골파괴라 그래서 웨이를 싸고 있는 뼈 자체에 염증을 생기게 해서 문제를 또 더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귀 질환을 치료받는 와중에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손을 직접 안 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면봉 같은 거를 써서 계속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더 안 낫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안 건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여름철 너무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런 귀 질환으로부터 우리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 관리법 있다면 또 팁을 좀 주시죠. 샤워나 물놀이 후에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드라이기나 선풍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귀를 말려주시는 게 귀 위생에 좋습니다. 아, 머리 말리면서 같이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말리면서 이제 귀도 같이 말려주게 되는 거죠. 끝으로 우리 웨이도염 그리고 중이염 환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귀가 먹먹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가렵게 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관리받으시는 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를 잘 말려주시고 손대지 않고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이용하여서 잘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 최환 원장과 함께 여름철 잘 발생할 수 있는 웨이도염과 중이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는 유일한 기관인 귀.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귀에 염증이 잘 생기고 또 웨이도염과 중이염과 같은 질환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겨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가 되고 또 심하면 청력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귀가 먹먹하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